영국의 더 타임스발 속보로 일본 정부 내부에서 도쿄올림픽 취소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아직 공식 발표는 아니기에 기다려봐야겠지만 흥미로운 점은 IOC 위원장 토마스 바흐는 이 와중에 대안 없다며 예정대로 7월에 올림픽을 개최하겠다고 발표했다고 합니다. 플랜 B는 없다는 것이죠. 당연합니다. 돈독과 권력욕이 아주 오를 대로 올랐다는 IOC이기에 자신들 입으로 취소를 외치는 순간 막대한 피해에 대해 독박을 쓸 것이 뻔한 상황에 먼저 그 이야기를 꺼낼 리는 없겠죠. 일본도 이에 맞서 마찬가지로 외치고 있는데 일본 스가 내각은 실제로 개최되었을 때 일본이 입게 될 막대한 피해보다는 취소되었을 때의 피해가 우선 더 급한 불이고 정치적으로도 방역, 경제 등의 대책 미흡으로 최악의 지지율을 받고 있기에 올림픽으로 모든 것을 덮을 것이냐 취소할 것이냐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아주 난처한 입장인데요. 말 그대로 서로 책임 전가를 하기 위한 개싸움 중인 일본과 IOC입니다. 단 개최된다 해도 무관중 올림픽은 기본 옵션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인데요. 여기다가 올림픽에 출전하려던 세계적인 선수들도 이제 도쿄올림픽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개최되는 것이 더 큰 참사일 것 같은 상황에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 해야 할까요? 어쨌든 많은 선수들의 출전 거부로 반쪽짜리 아니 반의 반쪽짜리 올림픽이 예상되는 것이죠. 각국의 스타 선수들의 도쿄올림픽 출전 못한다는 혹은 안 한다는 선언들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올림픽이 연기되어 은퇴를 선언한 선수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이미 도쿄올림픽의 개최 가부 여부와 상관없이 흥행은 물 건너 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재팬투데이는 도쿄올림픽의 지연으로 출전을 보류하는 선수들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세계 각지의 선수들의 의견을 모아 보도하고 있는데요. 먼저 아일랜드의 슈퍼 헤비급 권투 선수 딘 가디너는 도쿄올림픽을 그의 마지막 올림픽 출전으로 하기로 하고 집에서 100마일 떨어진 트레이닝 센터까지 오가면서 열심히 준비해 왔으나 아이도 생기고 올림픽이 팬데믹으로 연기가 되면서 자동으로 은퇴하게 되었다는 상황입니다. 또한 올림픽 2연패를 기록한 중국의 배드민턴 선수 린단도 2020년 도쿄올림픽이 열리지 않아 은퇴를 선언해버렸다고 하네요. 그리고 영국의 톰 랜슬리 조정 남자 에이트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와 호주의 국가대표 사이클 선수 에이미 큐어도 마찬가지 경우이며 심지어 일본 선수까지도 은퇴를 선언하여 이제 자국 내에서의 흥행 가능성도 희미해져 버린 상황인데요. 그 선수는 일본의 럭비 선수 후쿠오카 켄키이고 그 역시 이제 때려치고 의료인이 되고자 한답니다. 그리고 여기에 미국 NBA 리그에서 활약한 바 있는 호주의 농구 선수 앤드류 보거트는 자신의 커리어 마지막을 도쿄에서 끝내고 싶어 했었지만 12월 은퇴를 선언하며 나는 2021년까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도저히 갈 수 없다 라고 선언해버린 상황입니다. 또한 벨기에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수영 선수인 피에터 팀머스와 그의 아내는 물 셀 틈 없는 철저한 계획 하에 도쿄올림픽 이후 수영을 그만두려는 결심으로 3살 난 딸과 함께 도쿄로 이사를 가려는 계획까지 세웠었는데 자신의 올림픽 출전이 물거품이 된 것을 안타까워하며 11월에 은퇴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메달리스트들과 스타 선수들의 출전 불가, 은퇴 선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올림픽을 준비하기 위해 지난 4년 동안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치열한 훈련을 견뎌야 했던 선수들에게는 그들의 인생 전부가 걸린 일이었을 텐데 그들이 투자한 4년의 시간이 모두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이런 결정을 내린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얼마나 큰 고통이었을지 도저히 상상조차 하기 힘듭니다만 사실 우리 시청자들에게도 올림픽은 4년에 한 번 돌아오는 매우 흥분되는 이벤트이기에 각국의 선수들을 응원하기 위해 개최지로 직접 날아가기도 할 정도의 엄청난 일이죠. 그래서 올림픽 TV 방영권 비용이 그렇게 비싼 이유인 것인데 자국의 스타 선수들조차 출전하지 않는 올림픽을 무슨 재미로 볼까 싶은데요. 아니 실제로 올림픽이 무슨 초등학교 운동회도 아니고 예선도 제대로 치르지 못한 종목들에 대한 대책은 물론 1년의 차이만으로도 경기력 저하가 급격히 일어나는 종목들의 선수들에 대한 대책이나 배려도 전혀 없이 이런 무모하고 무책임한 계획을 세우고 계속 이랬다 저랬다 하는 모습이 참 가관인데요.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대표 선수들 중에서도 분명 이런 피해를 보는 선수들이 너무 많겠죠. 올림픽이 너무나 간절한 선수도 많을 것이고요. 우리 선수들 심경도 참 복잡할 수밖에 없겠다는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안타까움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대지진을 극복했다고 부흥을 선언한다는 이 올림픽이 개최가 된다면 그것이 오히려 더 큰 재앙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일본 내 전문가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석간 후지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백신과 관련해 의료 종사자와 노인,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 노인시설과 직원들에게 우선 접종하고 일반인 접종 시기를 5월경으로 계획하고 있지만 실제 접종의 본격화는 6월에서 7월로 예상이 된다는데 도쿄올림픽 개회식인 7월 23일 전까지 완료가 되겠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석간 후지는 우익신문이고 일본의 우익 언론사가 일본 총리와 반대되는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올림픽은 물론 스가 총리의 미래도 그리 밝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기사는 이어서 세계 206개국 지역들의 선수들이 일본에 과연 올 수 있는 것인가 하면서 IOC 관계자들의 신중론이 잇따르고 있다 보도하고 있습니다. IOC 최고참위원인 딕 파운드는 일본의 긴급사태 선포 재발령을 보고받고 난 후 개최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서 노코멘트하고 싶지만 확산세가 급증하고 있다고만 언급했으며 2012년 런던 올림픽 패럴림픽 조직위원회 부회장을 지낸 키스 밀스도 도쿄올림픽위원회 입장에서는 중단 계획이 있을 것이라 보고 있다는 것인데요. 여기에 일본의 의학 박사 나카하라 히데오는 백신 접종이 되더라도 제3파의 조기 억제는 어렵다면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백신조차 확산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은 참 충격적인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그는 백신을 접종해도 감염자 수가 곧바로 감소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1개월 미만의 간격을 사이에 두고 효과를 보이게 될 것이라는 소견을 밝혔습니다. 또한 여기에 세계적으로 보면 백신 접종을 시작한 국가는 아직 적으며 올림픽까지 백신이 효과를 내지 못하면 개최되기 어렵다는 것인데요. 여기에 지금 백신에 대한 부작용들까지 노르웨이 등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올림픽 개최에 백신 접종을 맞추려다 안전성에 대한 부분을 홀대하게 되면 본말이 전도되는 것이라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말 맞는 말이죠. 이 기사에 대해 일본의 네티즌들은 지금이라도 올림픽 중단하면 막대한 개최 비용 중 일부를 경제 대책에 충당할 수 있다. 이는 정치인들과 일부 관계자들이 판단할 일이 아니다. 지금은 전 세계가 전시 상황이다. 이 재난 속에서 평화의 제전이 개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백신 접종도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위험 요소밖에 없는 세계운동회에 다시는 출마하지 마라. 라는 등의 의견을 내고 있는데요. 평소 같으면 스가 그만둬 라든지 바보 녀석 등과 같은 감정적인 댓글들이 많을 것인데 이제는 일본의 네티즌들도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상황의 심각성에 대해 매우 이성적으로 진지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에서 나오는 말이 백신을 전제로 올림픽 개최 여부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다 좋습니다. 근데 진짜 큰 문제는 현재 일본에서는 의료 붕괴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미 의료 붕괴 사태는 벌어진 상황이었지만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재팬타임즈에 따르면 현재 일본의 확진자 수는 30만 명을 돌파했고 현재 확진자가 아닌 일반 환자들은 퇴원을 시켜야 할 정도로 의료 시스템의 압박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보건부 전문가 패널에 따르면 도쿄에서 현재 양성 반응을 보인 이후에도 치료를 위해 병원이나 기타 시설을 찾지 못한 사람들이 무려 6천 명 이상이라는데요. 즉 양성 판정을 받은 환자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병원에서 치료를 못 받는다는 것이죠. 일본이 임기응변과 변화에 능통한 국가가 아니라는 점과 지금까지 보여준 대응의 수준과 방역 능력을 감안해 본다면 도쿄에서 이대로 올림픽이 개최되어 만약 불상사들이 터져나온다면 과연 선수들이나 관계자들의 안전에 대한 보장이 가능할 것인지 의문인 것인데요. 다른 나라 사람들도 걱정이긴 하지만 IOC의 압박으로 출전하거나 참여하게 될지도 모르는 우리나라 선수들과 관계자들의 안전이 무엇보다 심히 걱정되는 부분인 것이죠. 게다가 니케이 아시아에 따르면 현재 일본 도쿄와 오사카의 병실은 점점 더 줄어들고 구글 AI를 통해 본 데이터로는 지금보다 사망자 수가 3.5배나 늘어날 것이라는데요. 구글 AI의 예상치가 지금까지 매우 정확도가 높았다고 하니 예상은 예상일 뿐이라 단순하게 생각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죠. 1일 감염으로 본다면 약 5,700건인 현재 시점에서 9,500건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일부 경제적인 희생은 감수한다 치더라도 병원을 구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너무 안타까운 것은 의료진들인데요. 이제 일본에서는 도망을 가는 의료진들도 속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포기하겠나.
매일 방호복을 갈아입고 전쟁 같은 하루하루를 보낸다는 게 정말 상상조차 가지 않기에 도망을 치는 의료진들에게 감히 뭐라 할 말은 없습니다만, 일본 시립병원협회의 조사에 의하면 126명의 의료 종사자들이 전염에 대한 긴장감을 이유로 직장을 그만뒀다는 것인데요. 다시 한번 우리나라 의료진 여러분들의 노고에 절로 고개가 숙여지는 대목입니다. 아울러 중증 환자를 간호하는데 한 달이 걸리고 그 사이 병실은 계속 채워져 있기 때문에 새로운 환자는 입원할 수 없어 현재보다 더 확진자가 늘어나지 않는다 해도 의료 상황은 계속 악화될 것이라는데요. 그리고 아사히를 통해 무관중 올림픽을 검토하자는 도쿄도 의학협회 오자키 하루오 회장의 말도 있었는데요. 의료 체계가 견디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전문가의 예상이 아니더라도 이건 뻔한 이야기죠. 각국의 스타들이 반강제로 은퇴를 선언하거나 경기력 저하가 나오고 있고, 올림픽 예선의 문제도 경기 일정의 문제도 아무런 답도 없어 흥행은커녕 대회 자체의 가능 여부를 의심받고 있고, 무관중이 아니라면 감당 못한다는 도쿄의 의료 상황. 솔직히 현 시점에서 올림픽이 가능한 국가는 없습니다. 그 국가 자체가 안전하다 할지라도 전 세계 사람들이 모두 그 국가로 몰려든다면 그것을 감당해낼 만한 방역, 백신 수급, 치료제 확보, 의료체계, 그리고 생활방역을 실천하는 선진 시민의식 등으로 완벽한 방역 준비를 갖춘 국가는 존재하지 않죠. 방역 최강국인 우리 대한민국이라 할지라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허나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IOC와 일본인데요. 무관중에 선수들의 이탈, 참여 못할 국가들의 사정 등 정말 이 올림픽이 개최된다면 그게 과연 올림픽 정신에 부합되는지 의문이며, 7월에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하는 생각이 절로 드는 순간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